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회 의안가에 이 상설 특검안을 제출할 때 함께 있었던 분이죠. 상설 특검 아이디어 이게 이번 정국에서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아이디어를 직접 언급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상설특검 쟁점을 비롯해서 국감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화로 뵙습니다. 네네네. 네,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저희가 바로 말씀 좀 여쭤보죠. 특검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 언급해드린 것처럼 상설 특검 이거는 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할 때 박주민 의원이 이제 몇 달 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가 좀 그냥 음, 잊히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다시 이 상설 특검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음. 이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면서, 네,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게 특검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제 경험을 더듬다 보니까 상설특검법을 한번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음, 그래서 그때를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다시 이제 찬찬히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법을 활용하되 음, 규칙만 조금 바꾸면, 국회 규칙만 조금 바꾸면 상당히 독립적인 특검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고민했고 원내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 음.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이제 폐기가 된 다음에 이 상설 네, 특검 안에 다시 이제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워낙에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상설 특검으로 돌파해 보자 이런 차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각종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즉 제2요구 행사에 의해서 또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네, 덜 흩어진다 그럴까요? 아니면 덜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 200표를 못 모아서 네, 계속 이제 제2표결에서는 부결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좀 다시 좀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네, 이번에 이제 그 규칙 개정안과 함께 상설 아, 특검 발동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죠. 예. 예, 규칙 개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규칙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 이것도 좀 국민들이 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야 되냐 이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상설특검법을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2 음,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상설특검법에 보면은 후보 추천 특검의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음,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고 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음, 나머지 4명, 7명 중에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규칙을 보면은 그 동안의 규칙은 음, 여둘, 야둘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네,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대한변협 회장 이런 쪽이 만약에 정부 편을 든다고 치면은 음, 거기에 더해서 국회 추천하는 4명 중에 2명을 여당이 추천하면 네, 최악의 경우에는 5대 2의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후보가 추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에 대해서는 네, 법에 이렇게 저렇게 추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 음, 내용은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회 규칙에. 아, 그래서 국회 규칙을 바꾸면 그 네, 4명을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해 있거나 속해 있었던 정당을 추천하지 말자. 그렇게 음. 규칙을 바꾸면 최소 4대 3. 그죠? 네. 왜냐면 국회 목 4명은 대통령과 거리가 먼 쪽에서 추천하게 되는 거니까요. 최소 음. 4대 3, 많으면 5대 2까지도 좀 더 중립적인 네.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후보 음. 추천위를 만들 수 있어요. 규칙만 바꾸면. 그래서 규칙만 바꾸면. 규칙을 바꿔서 네. 시도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예.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규칙을 바꾸면은 이번 이 사안에 있어서 여권의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을 배제한 좀 어떻게 네. 보면은 객관적인 특검으로 상설 특검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처럼 대통령 또는 그의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음.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네. 당연히 인제 그 솜방망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음음.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 또 특검의 원래 정의대로 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기관, 여기에 맞는 음.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추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좀 음. 전해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 특검 추천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이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지적을 네. 했고 또 유상범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좀 법기술자적 관점으로 쥐락펴락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음. 이 민주당 아래 검찰을 두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상설특검 법에는 국회 아까 말씀드렸던 7명의 후보 추천 위원 중에 네. 4명을 국회가 추천한다는 음. 내용만 들어있지 그걸 음.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국회 규칙에 다 위임을 해 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인제 국회가 규칙으로 그걸 음.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인제 위반하는 게 아니다. 법을 뭐 이 취지에 위반하는 법은 게 한 글자도 안 아니다. 고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규칙을. 예, 거기 법에도 국회 규칙으로 정하되 뭐 이러저러한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음. 없어요. 그냥 음.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 자율적인 의사 판단에 의해서 음. 규칙을 바꾸고 그 네. 바뀐 규칙에 의해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죠. 음. 아니고 예전에 그런 논란이 계속 됐었잖아요. 예전에도 뭐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위헌이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기자님도 아시고 많은 네티즌들 또는 유튜버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네. 네. 이번에 그래서 규칙을 바꿔서 여당이 추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음. 그게 위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논리에 음음. 따르면. 위헌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게 아니니까 위법도 아니고 국회 규칙의 음. 통으로 넘어져 있는 걸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도 보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사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도 아니라 그랬고 음. 그럼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규칙 제정권을 가진 국회가 규칙을 바꾸는 건데 네. 여기 문제가 될 건 없죠. 예. 아하. 문제가 될 건 없다. 자, 이렇게 네. 뭐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주셨는데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좀 보면서 상설특검 말씀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은 물론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원래 이제 있는 법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의도적으로 네. 또 연기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걸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음. 추천위에서 그 후보 추천하면 한 명을 이제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버틴다 그럴 때 이걸 제재할 네. 수 있는 그런 또 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임명을 안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네네.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특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건 어, 맞습니다. 그러나 어, 상설특검법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음, 후보가 추천돼서 올라왔는데도 그중에 이제 픽을 해서 임명을 안 하면 네. 그건 명확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법률 그리고 위반이 법률 된다. 위반은 아시다시피 예?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하. 탄핵 사유는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 법률을 위반하는 거니까 탄핵을 실제로 하느냐의 여부는 떠나서 네네네. 탄핵 사유가 되는 건 맞아요. 아하. 그렇네요. 이 그러니까 말씀 그런 들어보니까. 부담까지 지겠느냐, 질 네. 거냐, 그런 걸 저희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탄핵의 사유, 이른바 이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그거 부담까지 안고서 대통령이 뭉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뭉갤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상설특검 이게 이제 활동 기간도 짧고 파견 검사 규모도 큰 차이가 있어서 별도 특검보다 아유 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검사 이제 5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상설특검에서 하려는 그런 의혹들을 파헤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설특검을 결의하자라는 결의안을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매우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한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관한 법률 위반한 부분, 그다음에 인천 세관에서 마약 수사 외압 그렇게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막 키우면 그 수사 인력의 차이에 의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상 범죄 수사를 할 대상을 아예 좁혀서 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력의 차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차이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 계기로 규칙을 저희가 한번 바꿔놓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요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A, B, C다라고 저희들이 내지만 그것과 별개로 규칙 개정안을 내서 규칙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 얘기는 앞으로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는 길을 일단은 또 튀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사할 게 A, B, C밖에 없네? 왜 A, B, C밖에 요구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제도가 바뀌는 측면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교수단체는 배제한다.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만약 규칙 개정이 되면? 네, 규칙을 하면 이제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의 핵심적인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추천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뭐 처음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른 사안들도 대통령 관련된 것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뛰어넘는 그런 우회로를 좀 만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언급하신 삼부 토건 의혹이나 마약 그 수사 외압 의혹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안들은 이제 별도 특검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해왔던 그 특검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런 우회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이번 개별특검법 막는다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으로 또 뚫리는 거 아니야? 좀 고민이 좀 되겠죠. 굳이 뭐 또 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수예요.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고. 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상설특검이 만약에 이제 규칙 개정을 해서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의혹들이 워낙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개별 사안들 건건이 마치 뭐 살라미 전술처럼 상설특검을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각 의혹별로 하나씩 상설특검으로 통과시켜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그 상설특검을 발동시키는 그 요구안을 제출하고 나서 백돌할 때 기자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씁쓸하다. 이게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걸 자꾸 거부권 행사하다 보니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참 이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씁쓸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 사례가 없었죠, 그런 사례가. 다 아들, 뭐 동생이나 형 수사
하라 그랬고 그 음. 결과에 대해서 감내하고 책임져 왔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네. 너무한 거죠. 너무하죠. 이 네. 대통령은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구를 쓰는 건데 네. 참 변화구로.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네. 지금 목소리들도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고 정책인 상황이나 또 음.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네.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음음. 그 직구로 네. 좀 승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보면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 예. 도이치모터스 건 뭐 네. 하루가 다르게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자기 혼자 황제 관람했다더니 뭐 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에 폐기될 때 김건희 특검부 폐기될 때 내표가 이타표가 있었지만은 지금 국감기간에 또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국감에서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나다 보면 이 특검법,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으로 하는 이 사안도 국민의힘에서 이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겠네요, 의원님은? 아니 실질적으로 저도 인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만나죠. 네. 만나서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또 의료대랑 관련돼서 좀 입장 좀 더 유연하게 가져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면 대화를 하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예. 답답해해요. 그래요.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음. 대통령이 무슨 뭐 말을 한다고 듣지도 않고 그렇지만 뭐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고 자기네들은 또 매번 그런 민심을 네.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동요가 있다. 그게 좀 눈에 불만도 네. 많고요. 또 뭐냐면 네. 진짜 농담 안 하고 뭔가 인사가 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들을 자기네들도 받나 봐요. 어. 그러니까 인제 막 "이거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불만도 막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이게 여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야당 의원들까지 전해진다. 이거는 이게 밑바닥에서는 부글부글 그러니까 하고 저는 있다. 오히려 좀 네.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만나자, 차 한잔하자 해서 제가 더 많이 들을 수는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거기서 예. 인제 특검 올라올 때 좀 "찬성 좀 해라." 설득을 계속 하셔야겠네요. 아니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표를 의료대랑 보여달라. 관련돼서 "왜 이렇게 정부는 딱딱하냐. 아. 좀만 더 좀 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이런 건 좀 바로 잡는 게 장기적으로 니들한테 좋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되게 하자."라든지 그런 얘기는 다 음. 하죠. 근데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저희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확실히. 또 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들, 특히 이제 특검법 이걸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명태균 씨 이 사안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볼 지금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보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음. 정부가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네. 본인들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하면 다 거의 다 고소 고발에 맞아요. 압수수색이잖아요. 맞아요. 예. 딱 2명 안 하는 사람 어, 있어요. 누군가요? 천공하고 명태균. 그렇네요. 그렇네요. 안 하잖아요. 예. 뭔 얘기를 예. 하든 예. 가만히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음. 거 아니에요? 아. 그걸로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예. 민낯을 알 수가 아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음.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느니 뭐 자기가 좌지우지한다느니 자기가 뭐 입만 벌리면 네. 뭐 한 달 안에 하야하고 뭐 네, 탄핵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지금. 음. 예. 이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두 사람한테만 기자님 한번 그래 벌어지고 보세요, 있다. 기자님. 제가요? 아유, 왜 그러세요? 오마이뉴스 뭐 당장 압수수색 들어 가지고 막 아유. 화장실 휴지통까지 다 뒤지지. 어? 아, 그렇네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 권력을 손에 쥔 어떻게 검찰 공화국, 검찰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건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진짜 눈에 그만큼 띄는 이 부분이에요. 정권이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오히려 그만큼. 예, 예. 약점이 분명하다. 엄청나게 많은 음, 약점들을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결국 이게 이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지율이 폭락하는 모습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특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한덕수 총리는 아유 추석 연휴 때 별일 없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응급실 하고 있어요. 뺑뺑이 무슨 소리냐? 어디서 어제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 출석해서 네. 응급실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 맞다. 많은 어려움인 거 다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정확한 인식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데.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는 30% 이상 줄었어요. 아. 왜? 막 수가를 높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을 높이니까.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이송 한 번에 수용되지 못하고 환자가 줄었는데도 한 번에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사람은 40% 늘었어요. 30% 환자가 적게 찾는데 네. 한 번에 수용 안 되는 사람은 40% 이상 늘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아,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왜 정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냐라고 제가 따져 물었고 인식을 다 통일되게 잘 갖춰줘라. 엉뚱한 말 안 나오게 해라. 알겠다고요. 그게 상황이에요. 막 여러분들 보건복지 국정감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거 못 보셨을 텐데 다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장관조차도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인정하고 나오잖아요. 있는데 수술 건수 줄어들죠. 네. 예? 수술 연기되지. 그렇죠. 연기가 다 데이터로 되죠. 나와요. 그거 부인할 다 수가 데이터로 없네요.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의료개혁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그것도 장한테 그랬어요. 국민이 지지하는 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 자, 점진적으로 의사 증원 늘려야 된다가 거의 70% 가깝다. 여론조사해 보면. 그리고 지금 대처 잘못하고 있다. 거의 70% 가깝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 널렸으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는 했는데 보고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보고하면 격노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료대란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고 계속 저희가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심각해요. 건보재정이 지금 거의 지금 2조 이상 지금 건보재정을 안 써도 되는 돈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10조 이상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26년도면 2년 전 추계에서 자동적으로 건보재정은 적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다시 거기다 더해서 덮어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거 국민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제대로만 아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요. 야, 이게 다 우리 이제 세금으로 다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의료 시스템, 대한민국 시스템 많은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아온 물론 이 전공의들의 착취 뭐 논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는데 그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고 다시 복구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이번 국감에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안들에 너무 막 묻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건보 재정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뭐 계속 위협받고 있는 이슈라서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도 저희가 뭐 국감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 위원장님 모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들어봤는데 상설특검의 의미, 상설특검까지 가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크고 결국 김건희 특검법 이게 이제 일반 특검으로 법안을 다시 낼 텐데 민주당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에서 8표 그러니까 4표 이상은 4표를 넘어가는 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으로 또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서 변화구로 이 사안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이 상설특검에 있어서 대통령 또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들 이 특검은 이게
여권에서 사람을 추천할 수 없게, 특검 추천할 수 없게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 놓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